네, 반갑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흐름을 알다님, 인내와 꿈님, 좋은 열매님, 조용한 부자님, 하늘지기님, 주택살이님, 킹콩님, 호프님, 박감독님, 베리베리님, 파코님, 어서오세요. 영희정님, 북부인님, 뽀기님, 행복한 사천부자님, 사천에 계신 분이군요. 네. 선일도님, 꽃은 피더라님, 무등매님, 금요일님, 플리트비체님, 재훈데디님, 봉봉삼님, 치토스님, 치토스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반가워요. 그 다음에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이나님 1등 하셨어요. JM님 어서 오시고요. 형준님 반갑습니다. 별콩님, 살살님, 서남수님, 밤토리님, 네, 파주 원래 작두도령인데, 네, 왜 탁주로 됐지? 내가 들어도 탁주 같더라. 네, 아무튼 반가워요. 탁주도령입니다. 막걸리 도령이에요. 네, 추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풍림부자님, 그리고 빨강루시님, 안병일님, 어서오세요. 이경님, 반갑습니다. 모자 벗으니까 어색해요? 네, 근데 방송에서 모자 써야 돼요. 이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모자를 안 쓰면 눈이 너무 부시거든요. 모자 벗으면 또 여러분들 눈 부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력 보호를 위해서 또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사발님,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오시고요. 연필님, 이 시기에 모아갈 추천 종목이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장민님, 중부님, 그리고 트라이 암스트롱님, 유연한 리치님, 굶주리니님, 수기님, 어서오세요. 부자오빠님도 어서오시고요. 행복만땅님, 하이바나나님, 항상 9시 시작입니다. 전영수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시고요. 문영민님, 1톤짜리 황금님, 긍정무한님, 하늘이치님, 백호님 어서오시고요. 에스더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으시다. 안병일님, JH최님, 오키님, 나는 행복합니다님, 최영민님, 나는 대박이다님, 모카골드님, 골드방님, 임진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솔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든 잘 어울리죠, 저야 뭐, 그죠? 네, 모자 안경 안 써도 사실은 잘 어울려요. 네. 네, 여기서 뭐 빨간 내복 입고 왔어도 잘 어울리겠죠. 워낙, 네, 아시죠? 원판이 좋아서. 에헴, 그런 거예요. 네, 주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신지영님, 라라님 어서 오시고요. 네, 리루미님도 어서 오세요. 설레요. 네, 좋아. 설레는 마음으로 네 방송 들으세요. 써니쌤님 어서 오시고요. 방송 끝나면 오늘 잠이 안 올걸? 네. 자, 심장 나대는 거 잘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을 쓰고 해야 돼. 가면을 쓰고 해야지 설레는 거 없는데. 그죠? 참, 통감합니다. 네, 다음에는 가면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젊어 보인다니요. 원래 젊어요. 27밖에 안 먹었는데, 왜.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상두시원님 어서 오시고요. 김영숙님도 반갑습니다. 도네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호드마을님, 굿데이님도 어서 오세요. 다운세븐님 어서 오세요. 오늘 많이 오셨네. 네, 새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좋아요. 자, 오늘은요,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죠.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그죠? 네. 11월 30날, 네, 먹었던 그 마음. 자, 그 어디로 갔는지 한번 살펴봐. 찾아봐. 야! 어디 갔냐? 오씨, 어디가, 없어. 그때 먹었던 그 마음. 그죠? 이원주님 어서오세요. 11월 30일 날 들었던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들었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 안 보여. 그죠? 찐빵님 어서오세요. 안 보여. 왜냐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그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그 위쪽에 있었던 그 고점 라인을 더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거의 2조 가까이 사버렸네? 여기서는 뭐 그렇게 좀 안 될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2조 원을 사버리니까 주가가 팡 뛰어버려요. 하하, 이거 참. 부자봉님 어서오세요. 장기 투자하시는데 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 아니에요, 장기. 네, 40이시면은 뭐 요즘에는 이제 70까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한 30년 남았네요. 그죠? 네, 30년 남았네. 그러면 뭐 아직 멀었지. 네,
30년 동안 투자한다. 뭐, 여기서 10년 까먹고요. 네, 내가 그래도 젓가락 들 힘은 있어가지고, 경로당 투어를 나중에 해야 되겠다. 경로당끼리 미팅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게이트보드 좀 치고 다니려고 하려면, 10년은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60부터 돈 쓰러 다니겠다. 그러면 20년 장기 투자하시면 뭐 되는 거 아니요? 20년이면 여러분들 이거, 물론 금방 가는 그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거예요. 20년 동안. 종목을 하나 20년을 묻어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장기 투자하는 데는 지금 40, 50도 괜찮아요. 네. 근데 60대가 지금 넘어가셨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뭐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한 10년 투자하신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10년도 요즘엔 장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그 투자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지금 40대이신 분들 또는 아직 40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자, 투자 한계 기간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투자 한계 기간. 투자 한계 기간은 뭐예요? 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투자하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는 기간입니다.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겠다. 나 이제 그만 일해야 되겠다. 나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60세에 그만두겠다. 이거는 어디 그 조선시대 때 이야기예요. 지금 60세에 일 그만두고 놀겠다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이게 좀 그래요. 젊은이가 이게 그렇다니까. 네. 요즘에는 70쯤 되셔서 이제 좀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양로당에 양로원이 아니지. 경로당 이런 데 가면은 아따 막내 왔는가? 주전자에 물 좀 떠오시게 그런 소리 듣는다고. 70대에서 감시면. 지금 60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시죠? 대기표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70 정도까지는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70까지 일을 한다. 그럼 70까지는 어쨌든 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가 투자 한계 기간이면 70을 딱 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40이신 분들은 30년 남았어요. 네, 멀었지. 저는 아직 40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죠. 근데, 네, 40이면 어린 거예요. 40이면 뭐, 네, 주식 투자계에서 응애응애지. 응애! 나 이제 시작했어! 뭐,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네. 홍희엄마님, 예레사님, 조아맘님, 잠자는 마녀님, 인사해드려야 돼. 이분은 인사 안 해주면 또 혼난다고요. 김영길님, 네, 사랑해님, 어서오시고, 현애꿈님, 네, 그리고, 마린부자님, 네, 초코망고님, 어서오시고, 손원주님, 임진영님도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복주의님, 뽀기님, 덩구씨님, 아랫목님, 네, 어서오시고요. 가치나님, 모닉터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죠. 네, 주식 하는데 사실 나이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일찍 시작하면 좋아요. 일찍. 저처럼 20대, 요럴 때 시작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지금 제가 27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시작하시면은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50년은 남아있지 않겠어요? 한 40년? 계산이 내가 원래 좀 느리니까 한 40년 투자한다 그러면 뭐 대박이지. 그죠? 그러니까 네, 20대이신 분들은 네, 진짜 행운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20대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주식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니들이 번 돈을 이제는 적금 넣으라고 하면 안 돼. 네, 적금 넣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적금 넣지 말고 주식에다가 적금처럼 집어넣어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무슨 시련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주식 계좌에서 돈을 꺼내지 마라. 네.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란 말이야. 주식 계좌에서는 절대로 돈을 꺼내지 마라. 근데 네가 죽을 때까지 돈을 안 꺼내면 안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늙어서 경제활동이 끝날 때까지 라는 전제 조건 다시고 네, 절대 그 전에는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지 마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호찰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거기에 대한 답변 잠깐 해드린 거고 궁금한 게 있으면 써놓으세요. 제가 방송하다가 연결되는 게 있으면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해드릴 말씀은요. 시장이 오늘 강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11월 30일 날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 투매 그 엄청 무서웠던 바로 요날 같은 때는 주식 더러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짜증나요. 막 한강 주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가나요? 뭐 춥습니다.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만 있었을 텐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틀이 딱 지났어요. 이틀 딱 지났는데 어제부터 마음이 살살 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짜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기분이 좋을 때는 뭘 하게 되죠? 사람들이 깁슨 마샬 레스폴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지금은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술을 막 먹었어요. 기분 나쁠 때 술을 막 먹어 그냥 고주망태가지고 취해갖고 들어가서 집에 팍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으악 그러면서 닌 애들 다 부르지. 야 니들은 왜 공부도 안 하고 뭐 성적 이게 뭐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침에 반찬이 왜 깍두기밖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잔소리 일장연사 일어나놓고 거실에 퍼러하고 자.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지? 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그러면서 아침에 딱 분위기를, 눈치를 딱 보니까 아침에 밥을 못 얻어먹을 거거든? 그리고 슬금슬금 일어나가지고 도망치죠. 기분 나쁠 때 술 먹으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자기 그 가슴 속에 숨어있던 응어리들을 그냥 막 술 먹은 김에 막 풀어내거든. 그 대상이 누가 돼요? 애들이 되고, 네. 배우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분 좋을 때 술 먹어봐. 기분 좋을 때 술 먹으면 우후 룰루랄라 해가지고 가면서 통닭도 사가고 과일도 사가고 얘들아 다 애들 자는 거 막 깨워 먹어갖고 통닭 사왔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애들 막 깨워가지고 뭐 온 집안 파티를 그 시간에 열어 한 12시쯤 됐는데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다 깨워가지고 막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야 용돈 써 막 오빠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자, 뭘 느껴요? 장이 나쁠 때는요 다 싫어. 네, 다 싫어요. 근데 장이 좋을 때는 어때요? 다 좋아. 다 좋으니까 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이 좋을 때 무조건 따라붙고 싶어요. 네? 무조건 따라붙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이 올라갈 때 섣부르게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상투에 잡아. 이 상투라는 것은 사실 큰 상투가 있고 작은 상투가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밑에서 팔아가지고 위에서 사는 입장이 되면 이게 매매 자체가 확 꼬여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급하게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가는 일단은 저점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안정하게 네, 저점 포지션을 잡아냈어요. 그죠? 저점 포인트를 잡아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요 박스권, 그죠? 요 저점을 구간을 잡아내는 요 박스권. 여기가 왜 저점이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왜 저점이었어요? 외국놈들이 이제 드디어 안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죠? 외국놈들이 드디어 안 팔기 시작했어요. 안 팔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한대 양봉부장님, 정민 태연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어디서부터 또 해드려야 됩니까? 지금 네 이경님 어서 오세요. 뭔 소리요? 말강 모자요? 네. 장필구님 어서 오시고요. YJ님, 시베리안 허세님, 김라이오님, 차만숙님, 안승현님까지 어서 오세요. 이제는 더 이상 네, 출석을 불러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겠지만 또 출석 부르겠지. 아무튼 어서들 오세요. 여기가 왜 저점이냐? 자, 주가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게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는 구간. 유영일님 어서 오세요. 추세가 바뀐다는 것은 이게 뭐 주린이 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그런 다양한 경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주가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주식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죠. 요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죠? 네,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일단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지 그냥 본질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내려가는 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이 상승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내려가던 주식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던 주식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딱 만났어. 둘이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눈에서 불꽃이 좀 튀겨야 되고, 그죠? 손도 좀 잡아야 되고, 뽀뽀도 좀 해야 되겠죠. 뭔가 그냥 거리를 두고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관계에서는 절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정답이에요. 딱 만나서 우리는 뭐 그냥 일정 선을 그어놔. 이 금 넘으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야. 네. 너는 넘어오지 마. 내가 넘어갈게.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상승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응? 하락이 상승으로 바뀌려면
계속 내려간다는 어떤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이 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려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는 건 뭔 의미냐면, 아, 이제는 안 내려가네라는 느낌이 들어야죠. 이제는 안 내려가네? 이제는 더 안 내려가는구나.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느낌이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드는 거죠. 자, 시장이 저점을 잡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수급이 일단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여기서 그냥 찌삣찌삣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근데 찌삣찌삣 하고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아, 뭔가 변화가 생겼다. 왜? 계속 내려가던 주식인데 뭔가 변화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제는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매도를 막 하던 애들이 갑자기 매도를 안 해. 이것도 수급의 변화예요. 네. 이것도 수급의 변화. 그러니까 자, 주가는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다가 멈췄어요. 이건 뭐냐면 물론 이러다가 다시 또 하락하고 다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멈췄다는 거지.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주가가 반등하던 시점에서도 외국인들 매도는 계속됐습니다. 반등하는 시점에서도 외국인들 매도는 계속됐어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다 올라가다는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뭘 했어요? 2조 5천억을 샀어. 11월 달에요. 이렇게 된다라면 아, 뭔가 상황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퉁하니 떨어졌다면 11월 30일 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제가 시황을 해드릴 때 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변이 바이러스요?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 뭐 그거 별거 아닐 텐데요. 그냥 뭐 별거 없잖아요. 사실 변이 해가지고 감염력이 좀 세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경제 봉사를 한다 뭐 그러면 문제지. 근데 경제 봉사 안 한대잖아.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증상 자체가 뭐 당연히 없진 않겠죠. 근데 경미하거나 아니 무증상이거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자, 이러면은 사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신규 변이 이 오미크론인가 이놈이 네 우세종으로 돼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를 장악해버려. 전 세계를 장악해버려. 그럼 델타가 에이씨 뺏겼네. 그리고 얘는 간단 말이죠. 그럼 오미크론의 세상이 와요. 근데 얘는 감염력은 굉장히 크지만 증상 자체가 별로 그냥 위험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얘기도 나와요. 코로나가 드디어 끝나가려고 네 마지막 탈피를 했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백신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 치료제도 나오고 막 그런데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 수급이 좀 팔아야 되는데 수급이 판 것도 없어. 개인들은 좀 매도를 좀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당시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나 기관들 같은 경우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수급도 이 정도, 주가가 이렇게 고점 대비 3%나 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의 수급도 아니었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상황을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는 집계가 안 됐지만 공매도란 놈이 있었다는 얘기야. 네, 공매도가 있었대요. 이 공매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진짜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게임주, 그리고 배터리, 이 코스닥 쪽에서 시장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코스피 쪽에서도 많이 올라간 쪽에서 일단은 공매도를 많이 때렸더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주가가 내려가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11월 30일 날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거나 그런 모습도 없었거든요. 내려가봤자 뭐 한 2, 3%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냥 겁주기죠 뭐. 겁주기, 물량 뺏기, 투매 유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시장에서 일단 무조건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야 나는 이거 뭔가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셨다면 여기서는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가 딱 나왔잖아요. 오미크론 뭐 이런 거 일단 됐고 지금 우리는 긴축을 더 땡기겠습니다. 긴축을 땡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상승 속도가 빨라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물가라든지 등등등을 조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다라면 얘네가 이런 말을 감히 못한단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은데 무슨 경제 뭐 통화 긴축이요? 이런 거 없어. 경기가 안 좋은데 긴축하는 거 봤어요? 야, 너 생활이 어렵구나. 돈 빨리 갚아. 이런 거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한 1,00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돈을 잘 벌기 시작해가지고 돈이 여유가 생겨. 야, 그럼 너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돈 좀 갚아라. 이건 되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냥 한 끼 식사조차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피죽도 못 끓여 먹어. 뭐 그런 상태야. 막 그냥 쌀이 맨날 떨어져가지고, 쌀 떨어진 거 우리 집안 비슷한데. 아, 참. 쌀이 떨어져가지고 막 밥 맨날 끼니 걱정하고 막 그런데, 야, 너 이게 생활이 막 이렇게 어렵구나. 빨리 내가 빌려준 좀 갚아줄래? 이거 안 돼요. 즉,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긴축 아니죠. 유동성을 더 투입해야 되겠지. 왜냐면 자본주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은 딱 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새끼들이 시장을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구나. 변이바이러스? 그래, 일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없겠구나. 자, 그러면 변이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라면 압박 주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다우지수, 나스닥. 시장에서 전망하기를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일단은 너무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 시점 대비해서 5%는 빠져야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고점 대비해서 적어도 마이너스 7에서 10%는 빠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저점 지지라인이 어디 갔어? 여기 정도 되겠다. 34,000 그때 얘기해드렸는데 딱 어제 그 자리를 찍더라고요. 더 빠질 수도 있겠지. 네. 왜냐면 보통 상투까지 치고 올라간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뭐 아래쪽 언더슈팅을 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34,000이라는 얘네들이 찍어 놓은 그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보합이거나 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빼먹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빼먹은 이유는 너무 올라서. 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놈으로 바꿨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신 거예요. 훨씬 더 부드럽네. 네. 주연맘님 어서오세요. 석삼님도 반갑습니다. 황마선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런 거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한 15,000까지 될 거라고 했죠? 네. 그래. 그럼 그 과정을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외국 시장에 이런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놀아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 이유는 없어. 그냥 많이 먹어서요. 맞아요. 많이 못다 이거 딱 그거밖에 없어.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에 괜히 과민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민 반응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저렇게 빠져버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날은 뭘 했죠? 제가 주식 일단 갖고 계신 거는 좀 놔두세요. 그 다음에 뭘 샀냐면 삼성전자를 샀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나? 네,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위메이드를 팔아먹는 이유는 뭘까요? 어제는 위메이드를 팔았죠. 네, 삼성전자를 사고 위메이드를 파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도주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그때 7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지? 72,000원. 요때니까. 이날은 71,000원까지 내려갔네요. 무서워서 안 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72,000원. 그 정도 뭐 매수했다 생각하면, 지금 요것만 그냥 생각해도 5%네요. 야, 단타 치신 분들 5%면은 완전히 쾌지나 칭칭나네 아니야? 네.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해야지. 5% 수익 나오면. 보통 3% 뛰게 하잖아요. 단타 하시는 분들. 대형주로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근데 이것들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매수가 뭐 어제 5천억, 오늘 4천억 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외국인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이거는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이 과거에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참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차익 실현 들어가서 주가를 떨구고, 우리가 주식 이 삼성전자 매도를 3월달부터 시작했더만, 네, 3월달에 매도 딱 그 자리예요. 네, 딱 그 자리 매도 치고, 요 3월달에 뭘 샀지? 위메이드를 산 거야. 네,
삼성전자 팔고 위메이드 사기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주도주의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가 주주들을 잡는 법,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상승할 때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여 있는 거라서 일단은 뭐 요즘 같은 장에서 뭐 그런 거 자랑하냐 뭐 이렇게 하시지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설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지금 기부스 안 했잖아요. 아시죠? 네, 옛날 같았으면 벌써 기부스하고 막 이게 마우스 클릭 못하게 팔에도 기부스하고 나왔을 거야. 근데 요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얌전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해하세요. 아무튼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놈들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놈들이 지금 팔긴 팔아야 돼. 주식을 팔긴 팔아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네, 수익이 많이 났어요. 팔긴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판다고 그랬어요? 왕창 팔면 안 되지. 왜? 내가 수익 난 걸 지켜서 팔아야 되니까 일정 범위 안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팔긴 팔아야 되니까 계속 팔아야 돼요. 팔면 다시 내려가요.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많이 팔고 조금 사고의 반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많이 팔고 조금 사고의 반복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지랄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익 실현의 구간이에요. 언제까지? 공매도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쭉 땡긴 다음에 공매도 빵! 저기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매도가 다 끝났어야 돼요. 일단은 네, 매도가 여기서는 다 끝났어야 돼요. 다 끝난 상태로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는 현금을 들고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자 여기서 이제 파는 것까진 좋았어. 그런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버릴 수 있겠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기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나 테슬라를 못 버리는 것처럼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못 버립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1등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1등 생각하지 않아요? 못 버립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버릴 거야? 버릴 거예요? 못 버려요. 삼성전자는 못 버린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격차를 가지고 있는 세계 1위의 기업이에요. 근데 시총이 지금 400조밖에 안 돼. 이게 얼마나 저평가에다가 얼마나 싸구려입니까? 이런 노다지 같은 주식을 팔 수가 없지. 거기에다가 지금 상속세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배당도 계속 챙겨주는 그런 정말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럼 버릴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팔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야 되겠죠. 다시 사는데 어떻게 사야 되겠어요? 싸게. 싸게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물량을 빼내려고 공매도로 빵 쳤는데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안 팔았어. 왜? 개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맹세한 게 있었어요. 새끼손가락 거리 걸고, 네. 물레방앗간에서 갑돌이가 손을 꼭 붙잡고 맹세한 게 있어. 우리는 삼성전자는 평생 가지고 가자. 이 주식은 우리는 절대 팔지 않고 떨어지면 더 사자. 라고 맹세를 한 주식이야. 그게 바로 삼성전자야. 그 온 국민이 다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죠. 네.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매수를 빵 하고 들어가요. 더 들어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짝 당황했어요, 이때. 이 정도 겁줬으면은 85,000원에서부터 7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이거 봐라? 나도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네. 바닥인 줄 알고 조금 샀거든. 근데 또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또 내려가서 밑에서 또 샀어요. 네. 어쨌든 바닥은 바닥이야. 왜냐면 걔네들이 저런 어떤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외국인들이 더 싸게 먹으려고 또는 공매도를 치고 막 물량을 다 털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더 싸게 내가 물량을 잡아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근처라고 생각 일단 했죠. 근데 어쨌든 개인들이 안 팔고 버티더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짝 당황하지. 어찌 이거 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관이 갖다 때리고 리포트가 애매하게 나오죠. 골드만삭스 네. 황금 양말 이 새끼들이고 모건이하고 둘이서 아직 막 삼성전자 뭐 실적 안 좋네 어쩌네 개지랄 네 연병들을 하면서 그냥 리포트를 써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난리를 칩니다. 자, 뭐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개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개인들이 또 여기서 받았을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하나 도와준 게 있어요. 대출 규제. 여기다가 금리 인상. 사람들이 확 와닿는 거야, 이제. 네. 이제 와닿아요. 주가는 떨어져 있어. 빌려가지고 더 했어. 근데 주가는 더 떨어져. 더 떨어지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은 더 커졌대. 야, 여기에서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이 신용대출이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8%. 이자율이 8%예요. 그러면 일단 8% 까이고 가는 거거든. 네, 신용을 썼다 그러면 8% 까이고 가는 거야. 대출을 받았다면 8% 까이고 가는 건데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니까 어떻게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버티고 어떻게 돼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했어요. 삼성전자에 드디어 손절 매도가 나오는구나. 뉴스 보셨죠 그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대고 한참 떠들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왜 팔려고? 자식에게 물려줘 그냥. 아 삼성전자 절대 안 팔려고 했는데 팔지 마세요. 안 팔면 되잖아. 근데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매매가 잘못됐어요. 고점에 매수한 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한 게 두 번째 잘못. 세 번째, 마음 먹은 걸 자꾸 바꾼 것이 세 번째 잘못입니다. 고점에 안 샀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죠?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요쯤 돼가지고 매수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공포스러워도 내가 처음에 먹은 마음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죠?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최강우통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다라면 삼성전자 지금 안 뺏겼겠지. 개인들이 안 뺏겼겠죠. 주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점에 물리더라도 이 주식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주가 떨어질 때 안 팔면 돼. 그럼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주식은 원래 자기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그지 같으면 지들도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긴 그 과정이야.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중간에 휴게소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 구간 때문에 내가 이 새끼가 부산 안 가는가 보다 하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서 미아가 되는 거야. 버스는 다시 고속도로 타고서 부산으로 가겠죠. 목적지까지만 일단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자면 돼. 휴게소 갔다 와서 네 오줌 한번 싸고 그다음 호두 과자 사가지고 차에 타면 돼. 그럼 나는 부산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냥 중간에 내려버리면요. 이 새끼도 부산을 안 가는 애들인가 봐. 인신매매인가? 인신매매는 무슨 네. 그러면 안 되지. 인신매매인가? 그러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인신매매 당하는 수가 있어 진짜.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고속도로 중간 내려가지고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하면은 그냥 알아서 올라가줄 텐데 완주를 못하고 내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다시 못 사겠지. 왜요? 내가 7만원에 손절매도 쳤는데 7만 5천원에 왔어요.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손절매도 이렇게 때렸는데 올라갈 때서 못 삽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전은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제가 그 당시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삼성전자 파실 거면 일찍 파시고요. 아니면 그냥 안 팔겠다는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 제발 변하지 마시라고. 네, 그 마음을 좀 변하지 마시라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갖고 간다면서 자식에게 물려줄 거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만에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 애기 응애응애 태어났어. 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주식을 사줘야지. 삼성전자. 근데 애가 이제 돌이 막 지나는데 야 삼성전자 더 이상 안 되겠다. 너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팔아. 그 누가 주식 투자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애한테 준 게 아니고 나한테 한 거라고요. 내가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한 거라니까. 애한테 물려주면 그건 애 거지. 왜 내가 그걸 가지고 건드려요? 애 줬잖아. 그럼 내 돈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준 그 종목들 그냥 뭐 돈들 그런 거 건드릴 생각 안 해요. 내 돈 아니냐? 내 돈 아니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탐내면 안 되지. 그럼 뭐 떨어지든가 말든가 뭐 그럼 뭐 한번 줘버리면 끝난 거지. 그럼 그런 거 놔두면 알아서 지들이 올라간다고. 대신에 좋은 종목을 사야 되겠죠. 정말 안 되겠으면 코스피 200으로만 맞춰가지고 사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뭔가 이제 분석을 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내려서 좀 성장하는 주식들 이런 거 사시면 되는 거지. 뭐 리노공업 이런 것도 보시면 이것도 참 예전에 제가 계좌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이거 5,000원대부터 그거 했던 건데
지금 20만 원이잖아. 이게 몇 년 걸렸어요? 10몇 년, 한 15년, 16년 됐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한 20년 해가지고 5천 원이니까 5만 원이면 10배. 한 40배 간 거죠. 한 40배 갖다 치면 뭐 그럼 뭐 20년도 안 됐는데 40배 갔으면 잘 된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거 그냥 중간에 사셔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시장 이게 빵 치고 올라갈 때 그러면 오늘도 막 사야 되나요? 나 그때 팔았는데 다시 사면 어떨까요? 오늘 막 사야 되나요? 나 오늘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사는 거 좋지 않고요. 오늘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왜? 지금 다음 주에 만기일 있어요. 12월 9일이에요. 12월 9일 만기일. 하필이면 월급 전날이네. 좋다. 네. 월급 전날이라. 월급 전날은 주식이 좀 떨어져야 좋아요. 그럼 좀 더 싸니까. 네. 자, 12월 9일이면은 지금 내일 3일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 4일 남았습니다. 4일. 4거래일 남았는데, 지금 이 코스피가 나오는 이 박스 상단 구간이 어디에 있냐면 3050 정도에 있어요. 그죠? 최상단이 3050. 그 다음에 62선 저항은 3020 정도 있습니다. 네. 3020 정도가 있어. 3020까지, 지금 3020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몇 프로 올라가야 됩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적어도 3.5%는 올라가야 돼. 안 맞나? 2.5%인가요? 4.5 빼기 1.5는 3. 3% 정도 올라가야 돼요. 3%. 네. 주가가 3% 올라가야 돼요. 4일 동안. 그럼 3%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 3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시련이 또 닥치는구나. 0.46에 24, 47에 28, 0.75% 정도씩 매일 올라가, 0.7%씩은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죠? 0.7%씩. 이렇게 될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거의 4% 올랐나요? 3.5%, 거의 4%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 이후로도 계속 0.7%씩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요 정도 오는 거거든요. 저항 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 왜냐면 밑에 빵 치고 올라간 다음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확정을 지을 때 이걸 큰 그림을 보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서 자, 3020 넘어가면 그럼 사도 될까요? 3100 넘어가면 사도 될까요? 네, 이렇게 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저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저점. 네.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 고점을 다시 회복, 주가가 내렸다가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요 시기, 요 시점까지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면. 자, 주가가 다시 3,300을 찍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까요? 와, 이제 본전이네. 이거일까요? 본전이야. 네, 그죠? 시장은 그냥 본전 된 거예요. 본전. 다시 원상 복귀.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승은 언제부터예요? 3,300부터지. 그렇잖아. 본전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주가의 상승은 3,300부터. 만약에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3,300에서 3,500을 가고 4,000을 가고 하겠지. 그럼 이게 여기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럼 여기 지금 이건 뭡니까? 빠졌다 회복하는 구간이죠. 다른 말로 보너스. 그죠? 보너스. 조금 더 쌀 때 사주면 좋은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주가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배당 받을 때도 훨씬 더 좋지. 원래는 지금 3%밖에 못 받을 배당을 지금 내려가니까 한 5%, 6%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만원에 1% 받던 배당을 8,000원에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보단 조금 더 받겠죠. 한 1.2%, 3% 이렇게 받겠죠. 네. 빨강 루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매너 하면 또 빨강 루시님 슈퍼채팅 저죠. 5,000원 네. 감사합니다. 매너 취 아닙니까? 한결 같은 방송 매너 방송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배당도 더 많이 받을 테고 또 배당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서 가장 좋은 패턴은 싸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잖아요. 높게 비싸게 사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못 벌어요. 돈 못 번다고. 비싸게 사서 와, 이 종목은 원래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지금 100,000원이네? 와, 비싸니까 사야지? 그러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5,000원이네? 사야겠다. 이런 건 있어.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0원에 사야 되겠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전문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전문용어 두 글자가 있잖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시는 분들. 그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메아리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인가? 아따! 호구 왔는가? 그렇지. 네. 주가가 높은 호구 왔는가? 그런데 그러면서 옛다 그러면서 내 걸 넘겨준다고. 높은 데 사면 싸게 사야지 됐죠? 일단 주식으로 돈 벌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네. 아따 왔는가? 엄청 반겨줘요. 거기서는. 어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돈은 들고 왔는가? 돈은 들고 왔는가? 네. 골 때리는 거지. 지금 아마 게임주나 이런 쪽 뭐 그런 데에서 막 이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조장했잖아요.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 자꾸 팔게 하고 저쪽 물량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쪽 잘 나가는 애들을 딱 붙여줬단 말이에요. 딱 붙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삼성전자 보다가 1년 동안 이게 이게 뭐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NFT 막 그러면서 위메이드 보니까 어때요? 웜에 저기가 바로 내가 갈 곳이구먼. 그러면서 짐 싸갖고 야들아 짐 싸라 갖고 삼성전자 싹 팔아갖고 이쪽으로 딱 넘어가서 기분 좋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겠죠. 여기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따 왔는가. 여기는 어떻게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사지 말라고 했잖아. 사지 말라고. 내가 1000%가 나오든 2000%가 나오든 그거는 저 밑에서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서는 사봤자 1000%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몇십 프로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 적어도 요 정도는 기본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면 약이 없어. 고점에서 물리면 약이 없어요. 근데 밑에서 물리면요 아무리 손실이 나도 괜찮아. 왜? 밑바닥에서 물렸으니까. 여기서부터 물리면 쭉 빠져서 저 밑에까지 박히더라도 할 말이 없어. 물론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네, 지금 이게 추세가 워낙 크게 나와가지고 한 번에 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빠져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뭐 CGN 이런 거 쭉 빠져도 할 말 없잖아. 지금 뭐 한다고 막 그러던데 이거 쭉 빠져도 할 말 없어요. 신풍제 이런 거 빠져도 할 말 있어요? 내가 고평가에 샀잖아. 이거 빠져도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어요. 지금 21만원에 산 사람이 지금 3만원에 와 있는데 할 말 없다고. 왜? 고점에 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거 여기서 밑바닥에 사가지고 이게 만약에 가격이 얼마였어요? 이때 8,000원짜리가 4,900원에 떨어졌어. 와, 뭐 이런 게 다 있냐? 근데 저점에 샀으면 그냥 냅둬도 돼요. 왜? 우린 여기서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시세가 나온 게 없잖아. 주가는요, 끝나려면 이 주식이 탄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태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밥 먹고 똥 살라고 태어난 건 아니라고. 아시죠? 주식이 태어난 이유가 있어. 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 딱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지는 적은 없어요. 시세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냥 묻어놓고 있으면 어떻게든 수익에는 한 번 나와요. 왜냐면 이 주식에 투자한 애들, 뭐 대주주 애들, 뭐 이 주식에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 바보 아니잖아. 수익을 내려고 투자했다라면 그 기간에 비례한 만큼의 수익이 무조건 나옵니다. 주식은 그런 식의 어떤 운명적인 거 갖고 있어요. 한번 큰 시기가 나오면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네, 이번 생에 즐거운 나라고 말해줘. 네, 그러면서 가는 거지. 근데 거기 끝자락을 붙잡고서 그러고 있어봤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없겠죠. 한참 기다리는 것밖에.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리는 게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한참 기다리는 거고 바닥 잡으면 또 한참 걸리겠죠. 올라가려면 또 한참 걸리겠죠. 이거는 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주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흥분한다고 막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해가지고 막 콩닥콩닥하고 심장이 막 입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런 거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수가 돼버린다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주가가 신저가가 나오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사고 싶어요?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 있고요.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메이드를 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사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삼성전자 다 욕하죠. 저런
네, 이런 네, 네, 오늘 왜 잘 안 터지니? 네, 이런 조카 씨발라 먹을 놈들. 그러면서 삼성전자, 네, 그러면서 욕을 하지. 삼성전자에는 욕을 한다고. 근데 위메이드는 쭉이네. 위메이드. 뭘 사고 싶어요? 내려가는 건 사고 싶어요? 올라가는 건 사고 싶어요? 올라가 있는 건 사고 싶죠. 왜? 내가 보고 있는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올라갈까요? 아직 여러분이 입장 안 해서예요. 여러분이 입장하면 신기하게 떨어지죠. 여러분이 입장 안 해서요. 얘네가 외치는 말이 뭐예요? 야, 너만 타면 출발이야. 자, 이 꼬심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게임주, 배터리 테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코스닥 대장주라 볼 수 있는 주도주들이 지금 꺾이고 있는 상태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요 시장의 자금 이동률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 한 달에 걸쳐서, 한 달도 넘었나요? 한 달 정도 더 된 것 같다. 10월 달부터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금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얘네들이 밑에서 잡으려고 들어올 거예요. 얘네들 가격을 충분히 매집했다 싶으면 올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안 좋은 장에서 1000%가 올라간다는데 10배가 올라가는데 그거 누가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꿈이야. 뜬구름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위에서 있는 걸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저건 내 거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거나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네. 지금 요것도 작은 세계를 보면 그래요. 물론 밑에서 보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매수해도 사실은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내가 매매 시점을 좀 잡아야 될 때 여기 그냥 이런 날 사는 거지 뭐. 무섭지만 근데 이런 날 손 안 나가지 솔직히. 제가 매수 문자 보냈지만 매수한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아, 산 사람이 있긴 있더라. 그죠? 네. 매수하신 분이 있긴 있어. 이날 삼성전자 매수 문자 하나 나갔어요. 네. 근데 그날 매수하신 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날 매수 문자가 나가면 미친놈 소리 듣겠죠. 미쳤냐? 네. 매도하지 마세요. 매수하세요. 라는 부분들의 문자가 나가면 이런 날은 지금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매수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선아팀님이 웬일이지? 우리 시장이랑 원래 반대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요즘에 좀 다르시다. 네. 게임주는 잘 팔았어요? 이런 날은 어떻게 돼요? 막 사고 싶겠죠. 근데 사지 말고, 이런 날은요, 올라갈 때는 일단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아직은 바닥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은 바닥이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 여기서 뭘 하냐면, 일단 상처가 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처가 나 있는 마음이잖아. 내가 지금 손실을 봐가지고 내가 상처가 나 있어. 그냥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팍 울 것 같아. 막 여기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예요. 그래갖고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뺨때려 팍 때려버려. 이놈 새끼! 그러면서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지. 그죠? 팍 맞으면 그냥 눈물이 쭉 떨어지겠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처럼 해가지고 좀 올라가는데 주가가 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네.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총알 없고 예수금 없는 분들, 저도 예수금이 없어서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네. 위메이드를 네 어제 팔았고 삼성전자는 그저께 샀기 때문에 네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나도 추가 매수를 못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계시면 돼요. 네, 그냥 계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계시면 돼요. 어차피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 더 늦을 뿐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나는 추가 매수 더 들어가겠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그냥 갖고만 계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지금 주식 파는 시기 아니라고 했죠. 네, 대신에 꼭대기 있는 것들은 팔아야 되겠습니다만 밑에서 사신 분들은 파시면 안 돼요. 그냥 들고 가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오늘 올라왔는데 왜 매수하지 말라고요? 여기 다시 들어온 것 뿐이야. 그냥 주가가 이제 막 그냥 상승 기조로 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저점으로 다시 들어온 것 뿐입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야 지금. 이날은요 아직 그냥 저점 구간이에요. 그냥 틈에 하나 나온 것 뿐이야. 근데 마음이 그냥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막 팔아먹은 거고
요거는 그냥 저점 구간 다시 회복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마음이 그냥 분탕질을 해가지고 또 매수를 막 하고 들어오는 거지. 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마음이 뭔가 훅 땡겨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멈춰. 일단 멈추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장은 여기 요거 다 넘어가서 만들어줘야 돼. 시장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승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 자리에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요 구간이거든요. 그럼 요 상승 구간 나올 때 해도 괜찮아. 왜? 이거 바닥이고 어차피 지상이 올라간다 싶으면 여러분 3300까지는 지금 시장 올라간다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3300 넘어가서 신고가가 나와 봐야지 또 야 시장 좋구나 주식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지금 뭐 3200을 가든 250을 가든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야. 몰라 난 주식에 많이 이제 손 뗄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3300 넘어가서 신고가 나오면 신고가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도 물린 적이 없다. 그죠? 아무도 물린 적이 없다.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신고가의 의미예요. 그지? 신고가의 의미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고 다 돈 벌었어. 야 그때 역시 기회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돈 번 사람들 얘기 나오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위치에서 내가 조바심 낼 이유가 없어. 왜? 어차피 저점이거든. 어차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면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뭐 조금 더 해가지고 여기서 사도 나는 손해볼 게 없어. 그럼 여기서 막 조바심 내가지고 막 그냥 이 주식 팔고 저 주식 팔고 막 해가지고 막 할 필요 없어요. 언제쯤 됐을 때 우리가 볼까? 언제쯤 됐을 때요? 자, 바닥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자리가 언제냐면 3100, 3150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솎아내는 작업들, 매매를 하는 작업들, 뭐 이제 더하기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 요때까지 난 급할 게 없어요. 왜냐면 바닥 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들락날락 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위기가 뭐 이제 중간에 팡팡 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가가 만약에 한 4% 올라간다 그러면 종목들이 지금 여기 3% 올라갈 때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3050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현재가 대비해서 지금 만약에 어제 오늘 올라온 게 한 10% 올라갔다 그러면은 여기 3050 가면 앞으로 10%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개떡 같은 주식들 막 그냥 나 애증의 종목들 그냥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현금 좀 만들어 놓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가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세 타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도 돼요.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습니다. 꼭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꼭 밑바닥에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거기서 당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뭘 살까요? 지금부터 뭐 살 거 없을까요? 주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야. 이거 만약에 주가가 이게 떨어지면 또 못 참아요. 지금 팔아버릴까? 이 생각. 제가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물려있지만 저도 많이 물렸죠. 왜? 위드 코로나. 어차피 지금 소비주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면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비 자체 늘어날 거예요. 네.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대로 그냥 우리가 경제가 다시 무너질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무라도 썰으려면 무조건 경기는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경기는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수혜보는 건 누구예요? 소비주지. 지금은 뭐 여행이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이거 뭐 치료제가 일단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풀리게 됐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뭐 그냥 코로나 없어 이제 코로나 없어 이게 돼버리게 되면 여행 다시 뭐 정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여행주 물렸죠. 여행주 나만 뭐 CGV 영화관도 물렸어. 영화관도 물렸지. 여행주도 물렸지. 그 다음에 강원랜드 워낙 싸게 사가지고 뭐 물리진 않았지만은 뭐 또 뭐 있지? 네. 하여튼 뭐 그 물려 있죠.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어때? 난 걱정 안 하거든요. 왜요? 내가 뭐 몇 개월 투자하려고 지금 이거 산지 얼마 됐어요? 뭐 한 두세 달 됐어요? 두세 달? 10월 달이었어요? 뭐 9월 달이었어요? 두세 달 된 것 같아. 네. 찬바람 불 때쯤 샀어요. 찬바람 불 때쯤. 위드 코로나 얘기 조금씩 나올 때. 그때 그래서 수익률이 뭐 한 10% 20%씩 나오다가 지금 이게 주가 떨어지면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11월 달에 다 빠진 거야. 이 위드 코로나가, 이 개떡 같은 것들이. 근데 사실 뭐 별로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 좋아질 거 생각하나요? 우리 4분기 때 좋아지는 실적 언제 나온다고? 1분기 중반쯤 돼서 나옵니다. 이번에 지금 4분기 쇼핑 시즌인데 실제로 뭐 돈 좀 많이 쓰고 있나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술 많이 드시죠? 연말 뭐 약속도 많이 갖고 계시죠? 확진자 늘어나지만 네, 식당 영업 이제 좀 될만 하죠? 뭐 여행도, 국내 여행도 많이들 다니시죠? 돈 소비를 많이들 하고 있다고요? 많이들 하고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만 보세요. 결론만. 왜냐면 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버킹검? 결론은 뭡니까? 여행 안 가요? 비행기 안 타요? 영화 안 봐요? 숙박 안 해요? 옷 안 사요? 아무것도 안 해? 밖에 안 나갈 거예요? 나가야지. 해야지.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죠? 여행도 가고 마 내가 마 다 했어 마 이거 해야지 그죠? 내 누군지 아나 이랬고 네 서장 막 했고 네 여행 막 비행기도 타고 마 다 했어 마 해야지. 언제 다 할 거요? 언제 다 할 것 같아요? 언제쯤? 뭐 적어도 1년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럼 내년 연말때쯤 되면 당연히 좋아졌겠지. 그죠? 지금 10% 20% 떨어진 걸로 여러분들이 벌벌 떨 이유가 없어. 나중에 30% 50% 100% 올라가게 됐을 때 지금 10% 20%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다 생각하면 그때는 땅을 치고 해야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매수를 했는데 충분히 저점을 생각하고 매수했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했어.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해서 매수를 했어.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이건 뭐예요? 과정이죠. 과정이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도 사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팔 필요 없어요. 내가 96,000원에 물렸어? 그냥 갖고 계시면 돼. 안 팔아도 돼요. 96,000원 못 갈 것 같아요? 10만원 못 갈까요? 넘어가겠죠. 문제는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야. 네. 여러분들 장기로 보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운 건 뭐야? 개떡 같은 주식인데, 그런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개떡 같은 주식도 같이 올라오긴 합니다. 왜냐면 지들도 팔아먹어야 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올라갈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튀어가지고 이목을 끌고 그 다음에 물량 털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땐 꼭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둘째 칠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대형주를 갖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좋은 주식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우리 책에서 배웠잖아. 공부하고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주린이 분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공부하고 들어요. 삼성전자 무슨 마음으로 샀어요? 뭐 보고 산 거예요? 왜 산 거예요? 어떻게 산 거예요? 공부 뭐 했어요? 대형주는 가치주는 어차피 진행되면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그러하다. 그걸 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미 다 기억 안 나죠? 희한하지. 네. 엔터테인먼트. 지금 엔터주가 못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엔터주가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엔터주 못 가는 이유는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위드 코로나 무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콘서트도 한다. 지금 콘서트 못 가가지고 막 저러는 분들 있잖아요. 콘서트 못 가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 네, 콘서트 한다. 음반 나온다. 뭐 한다.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요, 일단은 기대감이 있죠. 네.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거 다 위드 코로나 관련 부분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콘텐츠 다 밀린 거잖아요. 여행주 다 밀린 거고요. 항공주 밀린 거고 뭐 그거 다 밀린 거. 얘네 다 한통속이잖아요. 그러면 곤란하겠지. 네. 지금은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소가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돼야 안 돼? 해결이 되겠죠. 언제요? 10년 갈까요? 20년 갈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가. 1년도 갈까 말까 해. 이런 국면은요. 코로나 국면 이제 1년 갈까요? 앞으로 1년 더 갈까요?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미 치료제가 내년도 지금 뭐 FDA 승인 머크 사건 나온다고 그러잖아. 물론 뭐 효과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어야 6개월 아니겠습니까? 치료제까지 나와서 이제 상용화되고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뭐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영화도 마찬가지. CGV도 나도 물려있지만 난 걱정하지 않아요. 난 또 이번 달에 가서 영화를 봐야죠. 왜? 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웠어.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그래서 일어날 병입니까? 못 일어날 병입니까? 당신은 6개월 시한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지 뭐. 근데 잘 조리하시고 음식 잘 드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곧 나으실 거예요. 그럼 누워있으면 되지 뭐. 그잖아요. 지금 누워있는 동안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일어나면 다시 자유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극복이 되고 안 되고의 상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딱 놓고 보시면 답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나는 겁니까? 끝나요.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인류가 멸망하고 완전히 에브리바디 그냥 굿바이 시워 어게인 지구를 버리고 우주로 떠나야 되나요? 그럴 일 없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갈까? 2년도 안 가? 1년도 안 가? 1년도 안 가. 내년 요맘때쯤은 이렇게 코로나 이야기에 뭐 어디론가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발하는 어떤 매수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테고 개인들은 다 그러기 상태로 떨어져 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개인들이 언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코로나가 있던 시절. 그죠? 코로나가 있던 시절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절에서 매도를 하고 있네? 희한하네. 코로나가 막 그냥 뭐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절에서는 매수를 막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절에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건 무슨 일이냐? 네? 이건 무슨 일이요? 뭔 일이요, 이게? 네? 이게 뭔 일이요? 이거 꼭 그 결혼 생활 같은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는 막 그냥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게요.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막 새벽에 자기야 그러면 막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빤스바람으로 뛰어가던 그런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 뭐 귀찮아 뭐야 아 나 새벽에 내가 쉬는 날 건드리지 말랬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요? 아, 이건 설명이 좀 이상했나? 정지현님 네. 슈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감사합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이거는 내한테 불리한 얘기다. 그죠? 정지아님 슈퍼챗님 고마워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나쁠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판다. 이게 말이 되는 경우예요? 외국 놈들은 어떻게 했어요? 좋을 때 팔아가지고 나쁠 때 사잖아요. 아니지. 나쁠 때 팔아가지고 좋을 때 사잖아요. 이거 얼마나 멋진 매매냐고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만 잘 따라서 이렇게 매매해도 여러분들이 주도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건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은 사실 주도주를 지금 그래서 뭐가 이제 앞으로 많이 갈까요?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먼저 갈지는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갈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대차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스코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CGV 뭐 이런 것들이 막 화장품이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요, 이렇게 상한가 몇 방 때려버리면요, 그냥 바로 분위기 쓸려가는 거예요. 상한가 몇 방? 되게 어려 보이죠? 이거 되게 쉽게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분위기만 타면 되거든요. 그럼 상한가 두 방만 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50% 났다고 상한가 두 방이면 바로 회복이야. 그러면 여기서 상한가 두 방 가면 타이밍 어떻게 돼요? 쭉 치고 나가겠지. 그럼 여러분들 100% 먹고 파는 거예요. 마이너스 50%짜리도요. 주식은 항상 그렇게 지랄같이 가다가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때 잘만 파면 되지 뭐. 이런 데는 항상 그냥 여러분들이 기다리는데,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견디기 힘들긴 해요. 이게 만약에 11개월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열흘 정도 해가지고 10일 정도 해가지고 올라가. 내가 1년 내내 그냥 물려 있었는데 한 열흘 정도 주가 올라가가지고 100%씩 내고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지. 내가 꼭지에서 매수한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네, 꼭지에서 매수한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희망 고문이고 뭐고 이거 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나는 여기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시장이 더 빠질 거다 생각해서 일단은 리스크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포트를 확 줄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식의 전략을 취했냐면 여기서 대형주를 샀고요.
여기서 대형주를 팔면서 중소형주로 넘어갔고요. 여기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왜요? 포트를 압축해서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꾸고 있다고요? 네. 바꾸고 있다고요. 계산은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면서 상한가 3번이든 4번이든 그게 다 알면서 몰라 하여튼 아무튼 그거예요. 그냥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방향만 좀 바꾸는 거, 대상만 바꾸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왜냐면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뭐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 느끼세요? 느껴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신호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이요. 경기가 좋아지는 가장 첫 번째 신호가 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 국면 들어가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 네. 이론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경기 침체, 경기 쇠퇴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도 우리가 말로만 나오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경기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리먼 사태, 그때 경기 침체 아닙니까? 아니에요. 코로나 때 경기 침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Why? 경기 침체라는 놈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옷 벗고 그냥 누워버려야 돼요. 못 산다고.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거든요.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수요를 해주지. 그게 뭐냐면 유동성 공급이요. 이걸 누가 하냐?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유동성 공급으로 정부가 해주는 거야. 유동성 막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다시 가져가겠대. 니들 먹고 살만하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경기는 침체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야? 돈이 많아서야. 돈이 많아서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많으면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물건 더 많이 팔고 싶어요. 사람들을 뽑아. 사람들 뽑으면 고용이 좋아져요. 고용이 좋아지면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요. 왜? 일해서 월급 받으니까. 그래서 시장에 또 돈이 많아져요. 그래서 물건 또 사. 물건 값이 또 올라가. 기업이 또 투자해. 이게 선순환. 지금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순서가 안 온 거예요. 왜냐면 아직 못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왜냐면 모든 게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감기약 먹고 하나 먹었어. 좀 살만한데? 그렇다고 내가 나선 게 아니지. 그죠? 경기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때는 경기가 매우 좋은 때였어요. 이때는 누구 하나 힘들다는 얘기 없었잖아. 솔직히. 2007년도에. 힘든 얘기 있었어요? 아우, 나 먹고 살기도, 물론, 아무리 좋을 때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했어요? 1인 1펀드. 1인 1펀드요. 돈에, 주머니에 여유가 있다고.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펀드도 들고, 자, 이거 남은 돈은 어디다 굴릴 값이죠? 그거 하는 것이 2007년도였단 말이에요. 잘 기억해보세요. 경기가 좋을 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IMF 때 뭐 저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당장 그날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든 거였지. IMF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IMF요. 근데 200포인트요. 생각해봐요. 금모으기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10년 후에 2000포인트 간 거예요. 10배 올랐어요. 경기는 언제부터? 2003년도부터 실제로 좋아지기 시작해서 뭐 그때 해운주랑 다 같이 올라갔죠? 네. 가는 동안에 우여곡절 많아요. 지금 정말 경기가 좋은 거 맞습니까? 등등등 해가지고 그때도 뭐 코스닥에 줄기세포 테마 올라가가지고 뭐 그저 넘어갔다가 루보 같은 놈들 튀어나왔다가 뭐 별 지랄이 다 있었죠. 네, 루보가 언제였어요? 2007년도였나? 2006년도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별의별 일들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리먼 사태 쿵. 이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일단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일단 그거는 아직 괜찮은 거예요. 네.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직은 경기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좀 힘드세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주식 때문에 힘든 걸까요?
주식 때문에 힘든 거면 이거는 뭔가 투자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 내가 그냥 생활하는 거 전반이 힘들어, 나 일도 잘 안 풀리고, 그거는 혼자 나만의 사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자영업자들 그래도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나아졌다. 근데 나아진 게 언제부터요? 이제 11월달,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서요. 12월 이제 2일이에요. 11월달에 좀 돈 좀 더 벌었다 한들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적자 난 것을 메꿀 수 있겠는가?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밥상머리 물가가 올라간 것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시장에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상기온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분들은요, 아직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에 속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행업을 하고 있다거나, 그죠? 또는 뭐 숙박업을 하고 있으시다거나 아직 경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 옛날 같지 않거든요. 뭐 펜션을 하고 계세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식당만이 자영업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네. 식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렌트카 업체, 뭐 여행을 가지 렌트카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뭐 물건 상점, 옷가게, 사람들이 밖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여행 가려면 옷을 하나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 갈 일이 없으니까 옷을 안 사 입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기는 좋아지고 점점점점 뭐 좋아지는 과정으로 하고 있지만 순서가 다 있어요. 화장품 마찬가지. 화장품 왜 지금 안 가요? 경기 좋아지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게 일단은 식당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식당, 헬스장 뭐 등등등 이런 거 풀어가지고 일단 하겠다.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고 상황이 괜찮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여행도 풀어주고 뭐도 풀어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야. 그리고 마스크를 벗게 되는 순간에 뭐가 돼요? 화장품이 올라가겠죠.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세수도 안 하잖아. 세수해야 하나요? 안 하죠. 마스크 쓰고 모자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세수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양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눈곱만 띄고 나가면 이거 그냥 깨끗한 거지. 요즘에 그리고 화장도 눈만 한다면서 눈만 이쁘면 다 이쁘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네. 국내 여행도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국내 여행,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국내 여행도 다시 늘어나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부분들 언제 올라가요? 이거 가장 마지막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냐? 식당이요? 식당은 뭐 해볼 만한 주식이 별로 없잖아. 하이트 진로? 많이 떨어졌는데? 술 요즘에 안 먹나? 요즘에 술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주가 빠져가지고, 어씨, 열받네? 소주 이슬이 데리고 와! 이거 좀 막 먹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제일 먼저 올라갈까요? 경기 민감주예요. 네. 경기 민감주요. 경기 민감주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섹터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더 좋은 게 뭐냐면 배당 시즌이죠. 그리고 많이 떨어졌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경기가 좋아지지 라는 부분으로 가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자동차도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등등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이 거기에 속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대형주 쪽으로 보시면 돼요. 네. 가전, LG전자도 오늘 괜찮겠지? 네. 좋았겠죠. LG전자 왜요? 이 결혼들 해야지. 코로나 끝나고. 철강, 화학, 기초 소재 당연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가 공통점이 뭐냐면 많이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많이 떨어졌다는 공통점.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다는 공통점. 롯데케미칼도 어제 10% 올라왔어요. 오늘은 좀 쉬었는데 10% 올라왔어요. 막 떨어지다가
10%였어. 이런 종목이 10% 올라가는 거 봤어요? 10% 올라가더라고. 아니, 뭐, 기초화학, 뭐, 화학 소재, 뭐, 등등등, 철강도 마찬가지, 뭐, 건설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경기 민감을 해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싶으면, 그다음부터는 소비주들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다 올라간 다음에 준비해야 되겠어요? 물력 예시란 말이에요. 그 주식에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좋아진대요. 앞으로 좋아진대요.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강남에 저기 뭐 그냥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막 바퀴벌레도 나고 천장에 쥐가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 강남의 아파트가 50억이에요. 다 쓰러져가. 물에서 막 녹물 나오고 막 그래갖고 뭐 살 수가 없어. 막 그런 아파트인데 막 50억이래. 왜 여기서 살고 있어요? 재개발이 되면 100억으로 뛸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난 50억 주고 왜 여기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걸까? 학군 때문에? 학군 그 옆에도 아파트 좋은 데 있던데? 네. 뭐 때문에요? 재개발되면 더 뛸 거니까. 주식은요? 왜 물려 있어야 돼요? 조정 끝나면 더 뛸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퀴벌레 나고 쥐 나온다고 해갖고 그거 팔고 나오실 거라고? 재개발되면 되는데? 언제 될 건데요? 모르지 그건. 근데 되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쓰러지게 놔둘 거야? 아니겠죠. 되긴 될 거 아니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만 호소를 하셔야 돼요. 주식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시장이 내려갔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계좌가 왜 이렇게 막살났나요? 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 누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의 저주를 내려서도 아닙니다. 너의 계좌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뭐 누가 뭐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을까? 그럼 모르지. 뭐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나라를 구했는데도 그런지 모르는 거야. 네, 몰라. 단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계좌가 지금 나쁜 이유는 뭐예요?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시장이 떨어져서요. 그럼 시장은 계속 떨어질까요? 내가 살아생전에 시장이 올라가는 꼴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심각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장이 4,000포인트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5,000포인트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니지. 여러분들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그럼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뭔 걱정을 해요? 가만 냅두면 돼. 그러면 배당 나오는 거 따박따박 받아먹고 주가 싸다 싶으면 또 좀 더 사면 되고 조금씩 돈 버는 걸로 투자금 만들어서 더 사주면 되는 거고. 그게 주도주예요. 네. 그게 주도주야. 그리고 단기에 막 한 1000%씩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시세가 다 나왔다 싶으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샀는데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추세 꺾일 때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대형주들은 그냥 내가 원래 먹었던 그 투자 마인드대로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고. 물려있는 게 힘들어요? 괜찮다니까. 지금 마음은 또 바뀌고 있죠. 계속. 성투사 말 듣니까 그런 것 같네. 왜 이게 문제냐면 그래 제 말을 들으니까 맞아 그렇지 그럼 주식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막 죽을 것 같았다가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변동이 생길 때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계속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단련하셔야 돼요. 상처가 났다가 딱지를 입었다. 상처가 났다가 딱지를 입었다. 상처가 났다가 딱지를 입었다.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뭐가 생겨? 근육이요. 근육이 뭐예요? 운동하는 거. 우리가 웨이트 같은 거 하는 거 뭐예요? 근육에 상처를 내가지고 그것에 덧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강해지고 또 상처를 해서 또 더 강해지고 그게 근육이야. 그 마음의 근육 그런 걸 계속 잡아줘. 괜찮아요. 옛날에도 그랬어. 별거 아니야. 네. 모자를 벗으면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방송을 못해요. 지금 여기 조명이 위에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까지 그늘이 있잖아요. 이게 챙 있는 모자를 계속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자 벗으면 멋있는 건 나도 알죠. 네. 네, 근데 지금 요 조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조명을 끄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꽃 이게 뭐지?
카메라 마사지가 잘 안 돼. 네. 그래서 네, 이 멋진 모습을 일단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조명, 모자 계속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슈퍼법지미님 어서 오세요. 모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조명이 뒤쪽에서 막 크게 내려오거나 방송사 같은 데는 괜찮은데 이거 지금 바로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거라 조금 어렵습니다. 네. 뭐 쓴 게 나아요, 낫기는. 네. 잘 오셨어요. 네. 방송 다 끝나가는데 이제 오셨어요. 네. 네.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을 들으셔야 되겠고요. 네. 자, 어쨌든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시장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도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주도주예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주도주야. 주도주를 지금부터 뭘 사면 좋을까요? 그걸 갖고 있으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그지 같겠죠.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 잘 살아있어? 괜찮아요. 마이너스 10%, 20% 괜찮아요. 왜? 지금 시장이 저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플러스 한 13% 정도 올라가야 돼요. 13%. 플러스 13% 올라가야 되잖아요. 떨어진 게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시장 종목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한 20% 나오는 거는 적당하겠네. 네. 만약에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13% 안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시장보다 종목의 충격이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마이너스 20% 지금 나와 있어야 돼요. 계좌. 이 정도도 내 계좌 마이너스 20%인데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정상이요. 그 여기서 자꾸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팔고 새로운 주도주로 갈아탈까요? 안 그래도 돼요. 그냥 계세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는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가 지라 같을 때. 다 좋아졌는데 나는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 좋아졌는데. 그럼 내 거가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도 있겠죠. 다 올라가는데 나만 계속 떨어지는데? 이러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올라갈 때, 시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괜찮아요. 좋은 거야. 잘한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계좌를 가지고서 백날 고민해볼 필요 없어. 그래서 얘네는 어떤 섹터야? 그 정도는 알고 투자하시겠지? 그죠? 이 종목은 그래도 무슨 섹터야? 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얘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업종에 들어가 있어요? 정도는 모르실까? 그거 모르면 안 돼. 그죠? 네, 그 정도는 알고 하셔야지. 아무리 개떡 같은 거라도 요거는 그래도 종목 이름에도 나오잖아. 그죠? 무슨 제약, 그러면 이게 제약주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딱 보고 있다가 이 업황이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어디 가서 방송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철강 업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약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 내가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진단키트를 만약 시즌을 갖고 있어. 근데 진단키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반짝 뛰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즘에 시즌 TV 광고도 하대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야? 얘를 갖고 있으면 점점 이거는 업황이 나빠질 것 같은데 그럼 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업황,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또는 지금 위드 코로나에 물려 있다, 또는 소비주 가지고 있다, 여행주 가지고 있다, 또는 철강주, 숙박업체, 컨텐츠 등등등 잘 생각해봐.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얘들은 다 뭐예요? 주도주 다 후보지. 주도주 후보, 주도주 후보요. 후보. 여러분들은 후보를 갖고 있는 거요. 때가 되면 갈 거란 말이지. 네? 때가 되면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주도주를 데리고서 뭐 할 거예요? 이 새끼 구박해봐. 나중에 얘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냥 구박해가지고 너희 나쁜 새끼 그러다 걔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날 구박했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걔네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으로 보듬고 있어. 어쩌고 하고 있어. 네. 그렇게 하시면 걔네들이 나중에 다 보답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뛰어당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업황이 확실하다.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확실하다 그러면 가세요. 괜찮아. 꽉 잡고 가세요. 뭘 무서워해.
떨어지면 더 사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업종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 종목으로 보면 어렵다 그러면 업황으로 보세요. 업종으로 보세요. 그러면 철강주가 걱정이 되나요? 화학주 걱정이 돼요? 석유 걱정돼요? 걱정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걱정되는 것은 업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것들. 들고 계시라고요. 뭘 걱정해? 걱정할 거 없어요. 마이너스 나면 어때?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마이너스 한 건 누구 때문? 시장 때문에.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어요? 네.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것은 뭐야? 그냥 내가 고점에서 사서 물린 것 뿐이요. 또는 이 들어온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면 돈 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별 수 없지. 물고기 잡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지. 아닌가? 낚시만 해도 되나? 어쨌든 네. 그렇잖아요. 돼지고기 구워 먹으려면 연기가 나는 걸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소고기 잡으려면 먹으려면 숯불을 피워갖고 그 연기 나는 걸 봐야지 뭐 어떻게. 하지만 먹으면 꿀맛. 네.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생각을 괴롭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 더 힘들어. 그러면 그냥 냅둬 불어. 아예 그냥 애들한테 준 거면은 애들은 그냥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해요. 네. 장미님 슈퍼채팅 장미님 만원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생고기 먹어도 많으셨습니다. 맛있겠다. 네. 그러면 날로 먹으면 이제 골치 아픈데 그거. 네. 날로 먹은 하여튼 뭐든 네. 여러분들 주식 계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올라와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일 떨어지면 또 아이고 성투자 이 새끼가 어제 또 약을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주식은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고요. 저점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매수 많이 한 거 보면 뭐 그렇게 쉽게 떨어질 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팔아먹은 분들 다행이다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엊그저께 물량 다 팔고 난 돈만 쥐고 있다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급하게 뛰어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가가 충분히 안정화된 다음에 그때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매수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네. 내려갈 때도 팔면 안 되지만 올라갈 때도 매수를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조급한 데서 전부 다 실수가 생기고 전부 다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급하지 마세요. 네. 항상 똑같이 내려가나 올라가나 똑같은 마음 유지해야 돼요. 내려가도 알았어. 올라가도 알았어. 아시겠죠? 마지막 오션 만기는 그지 같겠죠. 뭐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그러니까 딱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런 거예요. 거기 저항 때 딱 걸치는 것 같아요. 고기 라인 보면서 지금 주가 땡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 자, 금융주 한번 봐봐요. 금융주도 제가 힌트를 저번에 많이 들었는데 금리 인상 계속 되잖아요.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금융주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네.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돼야 안 돼요? 되지. 금리 인상 되면은 금융애들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근데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하겠지. 천천히요. 금융주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겠죠. 열불날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가긴 가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질문 속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 해요, 안 해요? 금리 인상 안 하면 악재예요. 네. 세상에 안 무서운 날이 있었습니까? 난 내일도 무서워. 오늘 올라가니까 무섭던데? 네, 떨어질 때도 무섭죠. 세상에 위기가 아닌 날이 있었나요? 주식 투자에서 위기가 아닌 날이 있었나요? 좋았던 날이 있었나요? 항상 위기야. 네, 항상 무섭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쨌든 정상에서 만나는 거니까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올라가 보세요. 저도 이번 주에 등산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산을 막 올라가면서 왜 계속 오르막인 거야. 짜증나. 그만 좀 올라가면 안 되겠냐? 막 그러고 올라가다가 얘 위쯤에서 빵 터진 이유가 뭐냐면 야, 너 정상으로 갈 건데 오르막길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르막길이니까 힘든 거 아니냐?
당연한 걸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어쨌든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정상에 가겠죠. 그거 생각하세요. 주식이 왜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또 무섭다고 그냥 막 너무너무 좋다고 또 막 그냥 막 잔치를 열고 막 그러시겠지. 이때 지금 이런 마음 다 잊어버린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직 근데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주 뭐 대단히 엄청난 반등을 통해 가지고 막 당장 내일부터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요. 네, 천천히. 엔터주도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1번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판단하세요. 엔터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네? 엔터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정답은 알고 계시죠? 네. 이거 그냥 이번 달에 좋아질까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지.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고 가면 되죠. 이거 되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위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럼 들고 가면 돼요. 네. 당연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지는 거. 이건 아니야. 밥 먹으면 당연히 배부른 건데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될 때 잘 모르겠을 땐 단순하게 들어가세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탁탁탁탁.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무료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해운주는 조금 더 해운주는 이게 좋아진다고 생각돼도요.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네. 하나 더 하자. 좋아진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무슨 애들이요? 많이 올라간 애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해운주 뭐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HMM은 글쎄 옵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네. 지금 많이 해먹은 애들은 이거는 네, 경기가 좋아진 거 이미 다 반영해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방송 다시 녹화된 거 다시 올라갑니다. 네, 다시 보기 하시면 돼요. 네. 한 5분 정도 지나면 다시 5분? 한 10분 정도 지나면 방송 다시 녹화된 거 올라갈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보다 그냥 녹화본으로 올라가니까 그거 보셔도 돼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합니다.